안녕하세요, 사연자 여러분. 저는 딸 넷에 막둥이 아들까지 5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5은 흔하지 않죠?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제가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딸을 4씩이나 낳았네요. 물론 그렇다고 다 똑같이 예쁜 제 새끼들인데 딸들이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딸이 많아서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왜 옛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손자를 참 많이 바라셨네요. 저도 마음처럼 손주 안겨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그게 사람 마음처럼 다 되나요? 결국 줄줄이 딸만 넷 낳고 저도 다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저도 자꾸 구박듣고 차별당하다 보니 오기도 생기고 또 엄마들 욕심이 있는 건지 벌써 넷이나 낳았는데 이왕 하는 거 하나 더 낳아볼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5째를 임신하고서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안 식구들 모두 축하해주시고 저도 많이 뿌듯했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가진 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잃을 뻔했다는 걸 아신다면 다들 놀라시겠죠? 제게 바로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친구 따라갔던 모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고 그날 이후로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에게 처음부터 호감은 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니 크고 들어보니 성격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꽃 한 송이나 편지 한 통씩은 꼭 들고 와서 매번 저더러 오늘 참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잘난 남자가 나 좋다고 하는데 싫어할 여자도 없겠지만 저는 다정하고 멋진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에서 저를 반대하셨던 거죠. 깐깐하신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거였어요. 사실 남편 집에 비하면 저희 친정은 별로 여유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남편 집안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지역 신문사 국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어머님은 음식점과 가게 몇 개를 운영하시고 친정부터 여유 있으신 분이셨죠. 그에 비해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며 장사를 하고 계셨고 자식도 4씩이나 되어 자식들 결혼할 때 뭘 챙겨주실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가장 문제 삼으셨던 건 비단 돈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 배움이 넉넉지 않고 교양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래도 2년제 전문대까지 나왔는데 시댁은 남편이나 도련님의 시누이까지 모두 대학원 출신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해외에 유학을 가 있는 중이었죠. 물론 그게 다 돈 걱정 없으니 그럴 여유가 있었던 거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시부모님은 전문대 출신에 친정 볼품없고 교양 없는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며느리는 넉넉한 집에서 악기 같은 것도 다룰 줄 알고 교양 있는 얌전한 요조숙녀였거든요. 저도 바보같이 나 싫다는 시댁에 뭐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남편과 헤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어머니를 설득하겠다며 제게 기다려달라 말했죠. 어머님이 아무리 반대를 하셔도 저희는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설득하며 버티던 중에 덜컥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혼수로 임신을 해온다는 말도 있다지만 그때 제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가뜩이나 반대하시는 상황에 임신까지 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결국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절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허락을 받았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에 집을 해주시겠다며 우선 시댁으로 들어오라 하셨거든요. 당시엔 저나 남편이나 집 구할 돈은 없었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장사하시느라 바쁘신 분이라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은 많이 없었어요. 무서운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는 건 좋았지만 그 큰 집 살림을 저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댁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고 버거울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잘 살아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뱃속의 아이가 손자가 아닌 손녀라는 사실에 조금 실망하신 듯 했지만 그렇다고 제게 화를 내거나 구박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 첫애는 딸도 좋지. 그래도 네가 맏며느리로서 집안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니까 다음번에는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나.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저 역시도 아들을 바랐지만 몇 년 뒤 가진 아이 역시 딸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딸이라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저번과 달리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어떻게 이번에도 딸이냐? 이번에는 분명 아들일 것 같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뭐 셋까지는 낳아도 괜찮지. 나도 자식이 셋이지만 셋이 참 좋더라. 하나는 외롭고 둘은 심심하지. 그럼 제발 셋째는 아들 낳자. 알겠지? 며느리 입장이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낳고 싶어서 둘 다 딸 낳은 것도 아니지만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저도 참 스트레스가 되었죠. 하지만 제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시어머니보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 동서였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만나기 전부터 그리 달가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좀 웃기고 어이없는 일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중에 그때 남편 다니던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왔고 남편이 사수가 되어 맡게 된 신입사원이 바로 동서였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첫인상이 그냥 고생 모르고 자란 철부지 막내 동생 같았다고 해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고 혼내는 일이 아닌데도 눈물 바람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들에게 친절한 남편은 아마 부사수에게 잘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로 찾아오신 그 직원 어머님의 식사 제안도 거절하지 못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 딸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줄 알고 식사 자리를 따라간 남편은 자꾸만 들어오는 개인 질문에 많이 당황을 했죠.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던 동서의 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갑자기 동서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 남편의 부사수였던 동서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쩌자는 건지 직접 호감이나 마음 표현을 하기도 전에 제 남편에게 자기 엄마를 소개했던 거죠. 남편은 당연히 전혀 그런 낌새를 모르고 있었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 와중에 그런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제서야 동서와 그 어머니가 자신을 예비사위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뒤늦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있고 동서에 대해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고요. 그 모녀가 실망해서 화라도 낼 줄 알았더니 또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 있다네요. 오히려 그러면 혹시 주변에 남편 같은 좋은 사람 없냐면서 소개까지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난감하고 동서를 그리 나쁘게 보지 않았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는 얘기에 아주 좋아하셨다네요.
더 보고 걱정할 것도 없겠다며 당장 자리를 만들어달라 하셨어요. 그렇게 동서와 도련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도련님은 한눈에 동서에게 반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동서가 저와 한 가족이 되었죠. 사실 남들이 듣기에는 무슨 이런 인연이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희 부부는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기도 했고, 또 동서가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고 순진해서 더 그랬을 거라고 이해했죠. 게다가 도련님과 연애하면서 두 사람이 잘 만난다는 얘기를 들어 다행이다 싶었고요. 물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동서가 한순간이라도 제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이었을지 동서 역시 저를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대놓고 뭐라 한 건 아니지만 여자들끼리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집의 며느리는 꼴랑 둘이고 저는 동서와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동서와 저를 차별하시는 것도 동서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동서야말로 어머님이 바라시던 그런 요조숙녀 며느리였거든요. 여유 있는 집 딸로 태어나서 평생 부족함 없이 자랐고, 어려서부터 취미로 하던 피아노로 대학까지 갔었죠. 피아노에 두각은 별로 없었는지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회사 생활도 오래 할 생각이 없던 동서였습니다. 그냥 결혼 전에 적당히 경험을 쌓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네요. 어쩌면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별로 의욕이 없었던 건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서는 동서가 바라던 대로 괜찮은 신랑감을 얻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네요. 부잣집 딸에 시집 올 때 혼수도 많이 해온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동서 결혼할 때 1,000만 원이 넘는 예물을 해주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야 동서에 비하면 해온 게 없으니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뭐 하나 해주신 게 없으셨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천천히 분가시켜 주신다며 기다리라 하셨던 어머니가 동서와 도련님이 결혼할 때에는 신축 아파트까지 해주셨죠. 솔직히 아무리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도 속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동서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시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풀이 죽어 있으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큰애 너 내가 둘째만 해줬다고 섭섭하니? 네? 아니요. 제가 섭섭은요, 무슨. 섭섭해할 것 없다. 어차피 쟤는 둘째 며느리 아니냐. 결혼할 때 해주는 게 전부인 거고 너희는 우리 집안 재산 맡을 장남 아니냐. 나 죽고 나면 그 재산 다 누구한테 가겠니? 그러니까 너도 속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아들 낳아서 효도할 생각이나 해라. 그래도 어머니가 나름 챙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기분이 좀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도 어디까지나 제가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한해서였을 겁니다. 동서가 시집 올 즈음 저는 둘째를 낳았고 몇 년 뒤 저는 동서와 비슷한 시기에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아들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사실 저나 남편에게 아들 욕심이 컸던 것은 아니지만 동서가 시집 온 뒤로 은근히 저와 동서를 차별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많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말씀으로는 제가 맏며느리이고 윗사람이니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거라 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동서나 저나 똑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매번 시댁 제사, 명절 때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얌체같이 구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죠. 매번 명절 때마다 늦게 오고 일이라도 시키면 하기 싫어서 삐죽거리는 동서가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혼을 내봤자 동서는 제가 무섭지도 않은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사람이라 제가 뭐라 더 말할 도리도 없었죠. 그럴 때 어머님이라도 나서서 동서를 혼내주시고 기강을 잡아주시면 좋으련만
동서가 그저 예쁘고 귀여우신 어머님은 동서 앞에서 혼 한 번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야 처음부터 반대하던 미운 며느리였고 동서는 어머니가 바라고 바라셨던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 동서와 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니 저는 더더욱 아이의 성별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저도 동서처럼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임신이 빨랐던 동서의 아들 임신 소식을 들은 뒤로는 더 마음이 불안했죠. 형님, 저 이번 주에 병원 다녀왔는데 아들이라네요? 형님은 아직 성별 모른대요? 나는 몇 주 더 기다려야 한다네. 동서, 축하해. 어머님이 제 소식 들으면 엄청 좋아하시겠죠? 사실 저 이거 형님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님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다. 동서 장하네. 그쵸? 형님도 이번엔 꼭 아들이셔야 할 텐데. 이번에도 딸이면 서운하셔서 어떡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못하시면 제가 어머님 소원 이어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다음 주말에 시댁에서 봬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제가 딸 쌍둥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수가 너무 적고 아기집이 잘 보이지 않아 하나인 줄 알았는데 쌍둥이였던 거죠. 심지어 일란성이라 둘 다 딸아이라는 것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쌍둥이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어떻게 저한테 쌍둥이가 생긴 건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딸이라뇨.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기쁘기보다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대체 시댁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너무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애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어머님이 실망이야 하시겠지만 우리 쌍둥이도 예쁜 제 딸들인 것을요. 둘째 때도 아쉬워하긴 하셨지만 괜찮다고 해주셨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뭐? 또 딸이라고? 그것도 쌍둥이? 아니, 쌍둥이를 만들 거면 아들이었으면 오죽 좋아. 하필 또 딸이야. 너희 딸 넷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이제 또 아들 가질 수나 있겠냐? 다 조져놨네. 다 조져놨어. 어머니는 딸만 내신 걸 들으시고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어머니 마음에 들어본 적이 없게 되었네요. 저는 동서의 임신 축하 자리에서 죄인이 된 심정으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딸 쌍둥이를 가진 것을 듣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어머 세상에, 형님 진짜로 다른 의미로 대단하시네요. 쌍둥이 갖기 쉽지 않다던데 그것도 어떻게 딸 쌍둥이를 가지셨어요? 형님 팔자에 아들이 없나 봐요. 이럴 거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둘만 잘 키우시지. 괜히 쌍둥이까지 가지셔서 고생만 하시겠어요. 어머님이 한숨만 푹푹 쉬시던데 앞으로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이고 이미 생긴 애들인데 뭘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는 좋아. 어머님이 속상해하셔서 그렇지. 형님도 속상하실 텐데 아닌 척 하시네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씨 집안 대는 제가 이으면 되죠. 제 앞에서 콧대 높아져 으스대던 동서는 그날 이후 정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안 유일한 아들을 가진 동서를 전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셨고 저는 쌍둥이를 임신해 훨씬 힘든 몸으로 혼자서 시댁 일을 거들어야 했죠. 전에는 그래도 임신했다고 쉬엄쉬엄 하라 하시고 제 편의도 봐주셨던 어머니가 제가 딸 쌍둥이를 가진 이후로는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주하실 때면 유난히 부른 제 배를 보시며 한숨을 푹푹 쉬시고 늘 저를 눈치 보게 만드셨죠.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동서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형님, 저 목이 마르네요. 물 좀 떠다 주세요. 동서, 물 정도는 직접 떠다 먹지 그래? 나도 이제 배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데. 얘 첫째야. 얘는 여기가 자기 집도 아니잖니. 물 한 잔 떠오는 게 뭐 힘들다고 그걸 안 해주냐? 해주기 싫으면 말하라. 내가 갖다 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평소 필요할 때는 꼭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동서는 임신한 뒤로는 시댁을 너무 자주 방문했어요. 그것도 꼭 시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만요. 와서는 가뜩이나 힘든 저를 부려먹고 시켜먹는데 저도 점점 짜증이 났죠. 임신한 건 둘 다 매한가지인데 왜 저만 동서 시중을 들어야 하나 말이에요. 동서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저를 시켜먹곤 했습니다. 아들이라서 그런가 너무 힘들어요. 형님은 딸만 가져보셔서 아들 엄마 고생은 잘 모르시죠? 아들이라 활동적이라 그런지 태동도 심하고 요즘에는 잠 한숨 자기 어렵네요. 어머, 둘째 너 요즘 잠을 못 자니? 세상에, 임신했으면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건데 고생해서 어떻게 하니? 그러게 네가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구나.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너 보약이라도 한 채 해주랴? 시간 날 때 나랑 같이 약방에 좀 가보자꾸나. 시어머니는 쌍둥이라 배가 2배는 부른 저보다는 아들 가진 동서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어찌 될까 싶어 일 한 번 안 시키시고 동서가 실수를 하거나 예의 없이 굴더라도 혼 한 번 내지 않으셨죠. 저야 뭐 평소랑 다를 것 없는 대접이었고요. 아니, 오히려 딸만 넷이라 저를 더욱 못마땅해 하셨겠죠.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동서가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의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해주시고 동서가 출산하는 날 새벽부터 동서를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가 출산하던 날에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재수씨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못 오겠다 그러시네. 그래? 하는 수 없지. 동서는 어디가 많이 아프대? 글쎄, 그것까진 못 물어봤는데 뭐 처대니까 고생 많이 했겠지. 안 그래도 지섭이가 재수씨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진통을 오래 했나 봐. 그랬구나. 그래, 동서도 첫애라서 고생 많았겠네. 그래도 둘 다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당연히 섭섭했죠. 딸 낳는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또 동서만 챙기시니까요. 그 뒤에도 어머니는 동서만 그렇게 끼고 도셨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손잡으셔서 기쁘시죠?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 둘째 네가 내 안을 풀어주는구나. 어머니, 솔직히 장남이나 차남이나 요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아들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형님한테 더 기대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희 태우만 믿으세요. 형님네 딸들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식구 되는 거잖아요. 우리 태우 말고는 이 집에 남을 사람 없는데 태우 믿고 다 물려주세요. 동서는 제 앞에서 당당하게 시어머니 재산을 물려달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셨지만 제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말씀하셨죠. 언제는 제사 가져갈 사람은 맏며느리라 말씀하셨던 어머니였는데 결국 아들 못 낳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딸 넷을 힘들게 키우며 점점 더 악에 받쳐 살았어요. 매번 제 앞에서 아들 자랑하며 내 딸들 무시하는 동서를 보며 가끔은 정말 쥐어받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네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막내들과 동선의 아들도 3살이 되었습니다.
위로 애들 터울이 2살이었으니 우리 큰애도 곧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원래 저희 계획은 4번까지는 임신을 할 생각이었는데 막내들이 쌍둥이로 나오다 보니 넷째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욕심부려 5째를 가질 생각을 하니 혹시 또 딸이 생길까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즘 정관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또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네요. 제가 또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셨습니다. 아니, 너는 무슨 임신이 체질이니? 남들은 하나 갖기도 힘들다는 애를 벌써 몇이나 갖는 거야. 이번에도 또 딸 가지려고 작정했어? 아휴, 자식 넷 키우기도 빠듯하다 하면서 무슨 애를 또 갖는지. 둘째네 봐라. 하나만 잘 낳으니까 고생도 없이 얼마나 편하니. 아휴, 나는 모르겠다. 낳던 말던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제가 5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서는 불이 나게 달려와 저를 만났어요. 형님, 또 임신하셨다면서요? 형님은 정말 임신이 재능이신가 봐요. 근데 무슨 자신감에 그러셨어요? 딸 5은 너무하지 않으세요?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 동서. 에이, 여태 딸인데 이번이라고 아들일 리가 있나요? 형님은 아직도 욕심 못 버리셨어요? 설마 아들 가지려고 임신하신 거예요? 꼭 그러려고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들이면 더 좋겠지. 어머, 형님 보기보다 되게 욕심 있으시네. 아들은 포기하신 줄 알았더니 되게 끈질기시네요. 저 같으면 임신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형님은 정말 겁이 없으신가 봐요. 이러다가 또 딸이면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하긴 그래도 제가 아들을 낳아서 정말 다행이죠. 이번에는 어머니도 아마 별 말씀은 안 하시겠네요. 이제 와서 형님한테 무슨 기대가 있긴 하시겠어요? 동서 말을 듣고 열이 받긴 했지만 달리 대꾸할 말도 없었네요. 정말 딸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저도 하고 있었고 솔직히 여태 딸만 낳았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바라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병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초음파를 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정말로 갖게 되었다니 꿈만 같았죠. 저는 기쁜 마음에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 당당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아들이래요. 뭐, 정말이냐? 정말 아들 맞대? 네, 사진도 잘 찍혔어요. 여기 보세요. 아들 맞죠? 어머 세상에, 이게 진짜 무슨 일이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5번 만에 아들을 가졌구나. 아이고 장하다, 우리 큰며느리.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어머니는 몇 년간 제게 보여주신 모습 중 가장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처음으로 제게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어머니에게서 그 말 한마디가 그리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제서야 며느리로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뜰 듯이 기뻤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를 끌어안으며 축하해 주었고 그날 저는 남편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 가지지 못했다고 동서와 시어머니께 겪은 수모와 무시를 생각하면 며칠이고 더 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어머니도 모르진 않으셨던 건지 어머니는 그 뒤로 제게 평생 못 받을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귀한 장손 어찌 될까 걱정되셨는지
그날 당장 일하는 사람을 구해 제가 살림은커녕 침대 밖으로 걷지도 못하게 하셨죠. 큰애야, 너도 이제 적은 나이 아니고 혹시 모른다. 조심 안 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100번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몸을 생각하고 뱃속의 애를 생각해서라도 조심 또 조심해라.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가 가져다 주는 것만 먹고 애들도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얘들아, 이제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엄마한테 가지 말고 할머니한테 와라. 알겠지? 어머니는 살림부터 아이들 케어까지 제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제 대신 해주셨고, 그러시기 위해서 그동안 휴가 한 번 없으셨던 어머니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섭섭하고 속상했던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시는 모습에 저도 결국 마음이 풀렸네요. 진작 잘해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기도 했지만 옛날 뿐이라 어쩔 수 없으시다는 것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하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도 건강했고 저도 그 언제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딸아이들 가졌을 때는 입덧 한 번 없이 뭐든 잘 먹었었는데 너무 호사를 누려서 되려 예민해진 건지 좋다는 음식들을 앞에 두고도 도통 먹질 못했어요. 그런 제 소식을 듣고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만 해도 떨떠름하며 마지못해 축하하던 동서였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는 제가 걱정이 된다며 자기 손으로 직접 칠첩반상을 해온 거예요. 형님이 입덧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소리 듣고 제가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형님만큼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유명한 레시피들 배워서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갈비찜에 탕에 임산부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온 동서를 본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걸 정말 동서가 다 한 거야? 그럼요. 설마 그럼 제가 어디서 사오고 생색이라도 내는 줄 아셨어요? 형님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갈비찜도 제가 제일 좋은 한우에다가 몸에 좋다는 한약까지 넣어서 푹 쪄서 만든 거예요.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아봐서 더 잘 알잖아요. 저도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하더니 고기는 그렇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도 괜찮으실 거예요. 어서 드셔보세요. 아유, 역시 둘째 네가 참 마음이 예쁘구나. 나는 또 네가 질투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가족 챙길 줄 아는 애야. 애미야, 둘째 마음이 참 예쁘지 않니? 그러네요. 고마워, 동서.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다른 가족들은 모두 동서가 참 사려 깊고 착하다며 칭찬들을 마지 않았습니다. 저도 동서가 나를 위해 손수 음식까지 해왔다니 고마운 일인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처럼 태도가 달라진 거라고만 생각했죠.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심한 입덧 탓에 미음만 겨우 먹었던 저는 좋아하는 갈비찜 앞에서 입맛이 돌았습니다. 동서가 귀한 재료들로 정성껏 만들어서 그런지 유난히 맛있어 보였죠. 그렇게 제가 동서가 해온 갈비찜을 한 입 문 순간 저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며 혼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있었고 주변에는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둘러서 있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깨어났어? 당신 기억나? 갑자기 배 아프다고 쓰러졌잖아. 지금 병원이야. 간단한 검사하고 기다리고 있어.
형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는 다들 너 어찌 되는 줄 알고 너무 놀랐다. 저도 다른 식구들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와 남편은 의사 선생님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유발하는 음식을 잘못 섭취한 것 같다는 말이었죠. 혹시 한약 같은 거 드신 거 있으신가요? 예? 한약이라뇨? 검사 결과는 아주 미량이라 태아나 산모에게 자극이 갈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신 게 뭔가 잘못 섭취하신 탓인 것 같네요. 다른 검사 결과는 전부 정상이거든요. 그럼 미량인데 왜 쓰러지기까지 한 거죠? 문제 생기는 건 아닌가요? 다행히 이 정도 수치로 그러진 않을 텐데 아무래도 최근 산모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예민하신 탓에 소량에도 통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태아가 예민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었네요. 뭘 드신 건진 모르겠지만 더 드셨다면 정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미량이라 정말 다행이었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안심을 했지만 저와 남편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먹은 거라고는 동서가 해온 갈비찜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동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쩐지 평소 제게 늘 못되게 굴었던 동서가 절 위해 음식을 해왔다는 자체가 이상했어요. 아이가 잘못될 뻔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곧장 동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동서, 갈비찜에 대체 뭘 넣은 거야? 우리의 유산될 뻔했대. 알아? 예? 유산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설마 형님이 어떻게 되라고 음식에 몰타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먹은 거라곤 동서가 해온 음식밖에 없는데 그럼 동서 말고 누가 알아? 대체 뭘 넣은 거야? 오해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예, 큰애야. 네가 지금 많이 놀란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왜 둘째를 잡니? 얘가 설마 그런 짓을 하겠니? 말도 안 된다. 저 정말 억울해요. 형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의심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형수. 큰일 앞에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엄한 사람 잡으면 안 되죠. 설마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어요? 동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며 오히려 제가 자기를 미워해서 음해하는 거라 눈물바람을 했고 식구들은 여우 같은 동서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제 남편만 저를 믿어주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 믿어. 재수씨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상해. 근데 어떻게 밝혀? 동서가 벌써 갈비찜 내다 버려서 조사해볼 수도 없잖아. 얌체 같은 동서는 내가 성분 분석이라도 할까 겁이 났는지 제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이 음식들을 다 버려버렸고 억울했지만 저는 동서의 잘못을 밝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동서 짓이 분명했는데 식구들은 믿어주지 않고 저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죠. 게다가 제가 자기를 의심했다고 어머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척을 하던지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는 것을 보고 있던 남편은 제 대신 동서의 잘못을 밝혀주겠다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은 내가 그냥 두고 못 봐. 재수씨가 그런 게 맞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꼭 밝혀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울지 말고 나만 믿고 있어. 남편은 그날부터 동서의 사진을 들고 매일같이 한약방을 뒤지고 다녔답니다. 남편이 나서준다니 고맙긴 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한약방이 한둘이 아닌데 남편이라고 무슨 수로 그걸 찾겠어요? 그런데 무려 보름 가까이 매일 발품을 팔려 돌아다녔던 남편이
기어이 단서를 잡아냈습니다. 동서가 약재를 사갔다는 한약방을 찾아낸 거죠. 아니, 젊은 여자가 그런 걸 사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을 거냐 물어도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라 하더라고. 뭐 독이 되는 것도 약으로 쓰기도 하니까 나도 팔았죠. 동서는 약방에서 임산부의 유산과 조산을 유발하는 한약재들을 골고루 잔뜩 사갔답니다. 그 얘기를 알게 된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걸 어렵게 아들을 임신한 제게 먹일 생각을 어떻게 한 걸까요? 남편은 당장 동생네 부부를 불러 사실을 밝혔습니다. 남편이 약방에 찍힌 CCTV 사진과 영수증을 내밀자 온 집안이 뒤집어졌고 동서는 더 도망갈 곳이 없는지 변명을 하지도 않았죠. 동서,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미웠어? 아들 가졌다고 유세 떠는 꼴도 보기 싫고, 내가 가져야 할 거 뺏어가는 형님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왜요? 뭐? 잘못하면 그냥 유산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 괜히 고생만 하고 보람이 없네요. 내가 죽기를 바랐다는 동서의 말을 들은 저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화가 난 남편이 동서에게 달려들어 동서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도 서방님도 아무도 남편을 말리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화를 내셨어요. 네가 감히 우리 집 장손을 건드려?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감히 이딴 짓을 해. 아무리 질투가 나고 큰애가 미워서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가 그동안 너를 오냐오냐 하고 예뻐했다고 이런 것까지 그냥 두고 볼 줄 알았니? 오늘부로 다시는 이 집에 발기를 생각하지 마라. 결국 그날부로 동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동서를 상해치사로 고소했고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무사하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했지만 자기 아이 엄마가 그런 무서운 인간이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동서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동서는 서방님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뺏기고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고소된 것은 미수로 그쳐 실형은 면했지만 저희 남편이 다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바람에 벌금을 물게 되었죠. 물론 큰일은 아니지만 기고만장했던 동서가 재판장에 불려다니는 것만으로 피곤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악재는 연이어 따라오는 건가요? 동서가 이혼하고 얼마 뒤 동서네 친정이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그 뒤로 온 가족들이 빚쟁이들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죠. 그 뒤로 저도 더는 동서 소식을 듣지 못했고 다시는 동서를 볼 일이 없지만 지금도 저는 동서가 제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나중에 신우이가 말하기를 아마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저와 비교당하고 저한테 뭔가를 뺏기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말하더라고요. 고생해본 적 없어서 그런 스트레스에 너무 약한 사람일 거라고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한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될까 싶습니다. 어차피 아이도 무사히 출산했고 저도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그 여자를 저도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동서보다는 다른 식구들이 더 신경 쓰였네요. 사실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엄마 잃은 시조카 때문에 마음이 영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은 이 일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서방님 집에 좋은 소식이 생겼답니다. 서방님이 시조카 또래의 딸이 있는 여성분과 재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서로 비슷한 또래 아이 키우는 입장에 마음 맞는 일이 많았겠죠. 얼마 뒤 재혼식을 앞두고 있는 서방님과 엄마와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시조카를 보니
저도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과거의 나쁜 일은 모두 묻어두고 가족들의 행복과 제 행복을 바라면서 살려고 해요. 그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빌게요. 감사합니다.